네, 우리 양시장 지금 2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장중에 좀 등락을 거듭하나 싶은 수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자의 순매수로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대 낙폭을 보이면서 1.14%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시장 가운데 좀 특징 있는 수급 상황은 어떻게 될지, 그 가운데 특징 있는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오늘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수급픽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나와주셨고요.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첫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만나보기에 앞서서 수급 한마디에서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손여로 팀장님께서 매매는 대장주 위주로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단기 매매를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수급 위주 관련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는 대장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해당 종목이 만약에 어떤 대장이 어떤 성장 섹터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1등에서 3등까지 고르게 매매를 해봐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슈 관련 테마와 연관된 종목들 많이 가져다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대장은 대장대로 대응을 하시고 1등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 되시고 만약에 실적이 나오는 성장 섹터를 말씀드릴 때는 분할 매수해 보시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 대장주 위주로 지켜보시다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어떤 종목 접근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유리기판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부터인가요? 유리기판 이미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흐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유리기판 이제 시작일까요? 저는 이제 네. 거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다, 유리기판 쪽이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사실 2, 3주 정도 됐습니다. 피롭틱스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HB테크놀로지가 상한가 터치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JNTC가 상한가를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후죽순으로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은 가만히 보면은 지난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거래일 연속 빠졌고 오늘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은 시장 주도주로 완전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그날 대장격인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에 2023년 처음에 AI 관련 랠리 나왔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더 앞서서 보면은 2차 전지 랠리가 나왔을 때도 2차 전지도 대장격 종목들이 가면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같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유리기판 관련 테마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좀 이러한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주도주로 자리 잡는 그런 섹터들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상승의 힘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최훈 앵커와 함께 수급별 매수, 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먼저 외국인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수급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HT 현대일렉트릭, 기아, SK 하이닉스 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 등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으로 확실히 강력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수급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쪽은요. 이 각양각색입니다. LG화학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C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의 어닝 쇼크였고요. 이에 따라서 매도세 현재 집중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리고 5위권에는 네이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엔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캠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워낙 강한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HN,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는요, HLB,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 피롭 틱스, HLB 생명과학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안에서의 매매 동향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기아, 아모레퍼시픽, SKC, 대한전선, 삼성전기 등을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는 반대로요. 코스닥 안에서 이 코스피 안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등을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급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기관입니다. 오늘 피롭티스, 기가비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알테오젠 등을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매수는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만 매수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현재 구간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JNTC, 에코프로비엠, 캠트로닉스, KNL 시스템 그리고 FNS테크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 상황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안에서 코스피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으로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은 엔캠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별 종목 선호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지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께서는 대한해운, 가온전선, 제주은행을 오늘에 좀 집중해보자 하는 종목으로 3가지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캠트로닉스, 두산테스나, GNC에너지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과 함께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 제주은행 먼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로 3가지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은 어떤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확실하게 대한해운은 어떤 이슈 관점 접근한 종목이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 해서 준비를 했고, 제주은행은 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과연 시장이 추세가 꺾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나누고 계실 텐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조금 꺾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중소형 은행주로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한해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운업, 무영업, 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H물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과 탱커선을 동시에 이용을 해서 철광석이나 이런 원자재를 선박을 운송하는 해상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도 이제 실적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하락한 2,49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보다는 잘했고 반도체는 빗댈 수 없겠지만 이런 업황을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좀 선방했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내가 해운주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해운 관련해서 어떤 운송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로 해상 운송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뭐 HMM이나 페노션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겠지만 난 지금 좀 늦은 것 같은데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실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 없을까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대한해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매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넣고 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근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위치가 너무 좋고요.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가급적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말씀드린 건가요? 네, 제가 대한제운 먼저 한번 갔다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운 지금 좀 해운주를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무엇보다 지정학적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불안하다 하시다면 이 종목 좀 안정적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직 실전과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 대금 측면에서 단단하게 보여지니까 이 종목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온전선은 좀 어떻게 그럼 저희가 이제 본부장님께 먼저 한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캠트로닉스를 잡아주셨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시각공정 관련 장비 매출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삼성 밸류체인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본업 자체가 OLED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OLED 장비 기업들이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메신저에서 얘기한 로보택시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모멘텀과 유리기판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거의 역대급 거래량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 34,000원까지 간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 34,000원 간 이후에 조정받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거의 최대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갭상승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때 3만 원대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이 매물대, 이것들을 소화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매물 소화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가져볼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 확 꺾이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점차 계속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유리기판 관련주의 캠트로닉스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가온전선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네, 확실히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H현대엘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해당 종목들이 앞으로 더 못 오른다는 게 아니고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이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이라는 종목 명이고요. 전력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 등 생산하는 국내 3대 전선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을 같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대원전선이랑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상승하지 않았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주가는 저렴해 보이지만 시가총액이 1조가 넘기 때문에 다소 좀 무거울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변동성과 성장성을 같이 갖춘 종목 가온전선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LS전선이기 때문에 뭐 LS 에코에너지나 LS 일렉트릭과 같은 계열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뭐 전력 설비나 전선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모르신 분들이 안 계실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수요에다가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금과 은,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 시장이
시장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공격 자산이 위태롭다라고 판단될 때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 원자재들이 강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이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양방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튼튼하고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안전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산업이 굴러가다 보니까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최근에 전력 설비나 전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 2차 전지처럼 갑 같은 을의 위치가 되고 있어요.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전력 설비랑 전선 공급액을 공급하는 기업이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다.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가온전선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력망 교체 신설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도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전선 관련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을 남겨줬고요. 오늘 수급 동향 보면은 저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온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 일부 차익 실현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기관이 주워 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선을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가온전선을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선 관련주 가운데 가온전선을 잡아주셨고요.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셨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두산테스나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사실 웨이퍼 테스트 국내 1위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오사트 기업으로 유명한 하나마이크론의 저는 후속 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삼성밸류체인 이슈로 이제 지난주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두산테스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웨이퍼 테스트 쪽으로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이제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까지 이제 HBM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좀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웨이퍼 단에서 테스트하는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사트 같은 경우가 마지막 최종 후공정 관련해서 좀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쪽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수율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웨이퍼 테스트는 유리기판에서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두산테스는 오늘 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크게 더 빠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사트 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뭐 HBM 이후에 유리기판 이후에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오사트 기업 쪽도 추가 상승이 나올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웨이퍼 테스트 관련주인 두산테스나 이 종목 오늘 좀 하락하고 있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은행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참 종목을 준비를 했지만 이 종목이 오르는 상황이 무서워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연준 위원들 우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말고는 연준 위원들 잘 이름을 몰랐었는데 뭐 카리카시나 메스터 위원 등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들어본 위원들의 이름도 알아보게 됐습니다. 어떤 고용지표나 이런 게 잘 나오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약해지면서도 6월 달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 들어오면서 지금 뭐 2차 전지가 좀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 이런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때는 혹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투자분들 사이에서 좀 투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장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주은행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 청산하고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신한지주의 제주도 은행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액 나오고 있고요. 재미있는 모멘텀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 PBR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어떤 지분 매각에 대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뉴스가 이제 저번 주말쯤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인터넷 은행이라 하죠. 시중은행 말고 인터넷 은행. 근데 이 신한은행에서 신한지주에서 제4 인터넷뱅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본업을 좀 제주은행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 제주은행 말씀드리고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의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로 청산을 못하더라도 이 세 가지 단기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때 빠져나올 수 있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제주은행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좀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셨던 세 번째 특징주 바로 GNC 에너지인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변압기 관련주 공략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전선이나 이러한 배전방 관련주들 공략 못하신 분들이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이슈로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이 이제 비상 발전기 관련 국내 납품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아마존,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8조짜리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비상 발전기는 뭐 필수가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시가총액이 한 1,200 정도 되는데 매출이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저평가 기업이고요. 그리고 수주잔고도 작년 말 기준으로 2,400억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밸류 대비 아직도 주가는 싸다.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변압기라던가 배전반, 전선 관련주 후속주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비상발전기 관련주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저평가 기업에 대한 재평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변압기 관련주인 GNC 에너지 세 번째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던 특징주들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특징 있게 움직이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